이게 여러분 북극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책 읽으셨죠? 읽으신 분도 있고 제 설명으로 그냥 대체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이 북극곰 우리가 곰을 보면은 귀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아주 본의 아니게 안 좋은 영향을 준 게 뭐죠? 코카콜라 광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북극곰이 굉장히 포악합니다, 여러분. 곰도 포악한데 야생성이 있잖아요. 근데 북극곰은 특히 더 포악해요. 근데 코카콜라 이미지로 북극곰이 막 착하게 막 뭐야 뭐 빨간색 뭐 모자 쓰고 막 우리 막 사랑스럽게 보잖아요. 그래서 북극곰을 만나면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를 당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포악하다. 근데 사람들이 곰 이러면 귀여워 보이기도 하니까 이게 환경 탈레반들의 마케팅의 아주 주요 도구다 이 말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집이 없으니까 주거 공간이 없으니까 사람의 예를 들면 여러분 늙은 곰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개체수가 뭐 4만 마리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4만 마리 중에 늙거나 이제 자기가 기력이 쇠하거나 그러면은 저렇게 마른 곰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자연의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딱 그렇게만 생각해도 야 쟤는 뭐 늙었나 아니면 어디가 다쳐서 사냥을 못하는 뭐 그런 사정이 있나? 인간 사회랑 똑같거든요. 그 수가 작다 하더라도 저런 거 저런 환경에 저런 어떤 개체가 발견되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진 딱 하나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후온난화 때문이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사기 수준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973년에 북극 인접에 5개국이 있어요.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소련, 러시아, 미국. 북극 인접 5개국이 1973년에 북극곰 보호 조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프롤로그에서 뭐라고 말했죠? 50년 동안 이거를 체결하고 나서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50년 동안 그 이후로 북극곰의 개체 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이후 무분별한 사냥이 금지되면서 북극곰 개체 수는 계속 증가해 왔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글에 북극곰 사냥 치시면 사람들이 뭐 사냥 대회 같은 거 열어서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또 북극곰이 위기다 이런 걸 20년 동안 잠재의식 속에 쌓여있는 그런 거짓말이 쌓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총으로 쏴서 북극곰이 이렇게 죽어있는데 거기서 사진 찍었으면은 우리가 그 사진들이 구글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든단 말이에요. 아 정말 나빴어. 근데 여기서 이제 환경 위기로 딱 하면은 그러니까 기후 위기 그러니까 막 그린피스 후원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하지만 기후 위기를 조장하여 금전적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집단들은 개체수가 줄어들었고 조만간 멸종될 것이라고 선동한다. 앵벌이하는 북극곰의 진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뭐랄까 패트릭 무어 이 박사님이 여러분 얼마나 이 평생 동안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그러니까 뻔히 자기는 과학자니까 과학적 진실을 아는데 뻔히 데이터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어디서 거짓말을 짜집게 해가지고 어디 막 그 방송에 나오고 캠페인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지금 백신 패스 반대하시면서 이 불공정한 일들을 보고 화가 나세요 안 나세요? 근데 소위 말해서 백신 패스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겪은 일 보고 야 이거 뭐야 하는 수준인데 이분은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 수십 년 동안 북극곰의 개체수는 북극 전역에서 엄청나게 증가했다. 근데 우리 언론은 이런 사실을 결코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다? 말을 안 하니까. 네, 근데 여기서 진화론적으로 논박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환경 탈레반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 말입니다. 야 수억 년을 봐야지. 그러면 수억 년을 땡겨서 보면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건 창조과학자들의 비판을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하간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는데 니들은 지금 너희들의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긴 그래프에서 여기 코딱지만큼 300년이라는 이 코딱지만큼 이것만 떼가지고 너희들이 위기다 하는 건 거짓말이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조던 피터슨도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뭐 예수를 정말 구주로 인정하고 이러면 뭐 모르겠지만 성경을 신학적 그 사람이 조던 피터슨이 머리는 똑똑한데
신학적으로는 이단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 사람은 이걸 안 믿어요. 소설로 믿어요. 소설로. 이야기로 믿어요. 이거를 신화로 믿어요. 신화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초신자니까 당연한 거죠. 여하간. 근데 조던 피터슨이나 패트릭 무어나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진화론적으로도 논박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죠? 진화론적으로 논박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과거 100명에서 1000여 명의 고학력의 과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 종종 당신 중 얼마나 많은 분이 1973년에 모든 북극 지방 국가들이 체결한 북극곰 사냥 금지 국제 조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곤 했다. 이때 한 사람이라도 손을 드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미권 사람이잖아요. 패트릭 무어가 캐나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캐나다에 사는 사람인데도 자기가 그동안 숱하게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랑 강연을 할 때 손 들어보세요. 1973년에 이런 조약에 체결된 거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 사람이 들면 엄청나게 이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북극이라고 하면 너무 멀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자기 어찌됐건 캐나다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거기에 잘 안 가는 것과 무관하게 어찌됐건 캐나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개마고원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저 위로 올라가면 개마고원이 있어. 파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주 저기 일산 위에 좀만 차 타고 가면 돼. 이것처럼 캐나다 사람들은 북극곰 저기 위에 좀만 올라가면 있어.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캐나다는 산에도 그냥 곰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리산에 반달곰 이거밖에 없지만 캐나다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가 일단 크고 곰도 있고, 북극은 저기 위에 올라가면 차 타고 이렇게 좀 비행기 타고 이러면 저기 공항 내려서 좀 더 들어가면 북극 나와. 이거라고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문화적인 이 생각 구성이 전혀 다른 캐나다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1973년에 북극곰 이 방지, 사냥하는 거 금지하는 이 북극 근접 5개국이 체결했다는 사실을 캐나다 사람들도 몰랐다. 이는 언론에서 그 조약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은 북극곰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북극곰을 연구하기 위해 매년 몇 주 동안 북극에 가는 연구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과학자들의 종말론 예측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다.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거를 다음 달 선정도서로 할지 말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너무 두껍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팀원들이 회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와 사람들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책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대중성을 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책은 아닌데 약간 두껍고 글자 많으면 여러분들 좀 신청을 덜 하거나 이런 게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책을 제가 프롤로그랑 그 서론 좀 있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오마이뉴스는 극좌입니다. 극좌. 이거 보세요. 당신 혹시 기후 문맹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란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 우리처럼 올바른 과학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촌스럽거나 무식하다는 프레이밍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탈핵 비상선언, 이 탈원전이 얼마나 이 가짜 쇼인데요, 여러분. 이거 볼까요? 미디어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디어 오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얘네들의 이 극좌 기조가 있단 말이에요. 극좌 기조가. 북극곰 넘어서는 기후위기 보도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기후위기. 이거는 뭐 조중동도 마찬가지인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이런 책이 있으니까 이 기획 보도처럼 아주 제대로 기사를 쓴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들이 나와줘야 되고, 기자들도 이런 책을 한 권 읽어버리면 그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책임사실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뉴스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사실 아닌데, 그러면은 그 기사를 배출하고 있는 언론사 이름을 외워두시라는 거예요. 이상기후에 먹이 찾아 내려온 북극곰, 뉴시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973년 북극곰 개체수가 6,000마리면 진짜 여러분 아슬아슬하죠. 6,000마리에서 12,000마리 정도로 적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무분별한 사냥 때문에 이러다 북극곰 없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20년에는 얼마나 되냐, 공식적인 추정치는
22,000에서 31,000마리지만 그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47년 전에 비해 4배에서 5배는 더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실제로 환경운동가, 정치인, 언론 및 수많은 과학자들은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금전적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캠페인을 벌여왔던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TV 보면은 광고를 보고 또 공익 광고, 공익 캠페인, 뭐 여러 가지 캠페인을 본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20년, 30년 동안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독자적인 관측을 통해서는 입증할 수 없는 가짜 재앙을 꾸며낸다. 여러분, 북극곰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 1,500, 1,000만원, 1,500,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북극까지 가고, 북극곰,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는 어떤 팀한테 가고, 뭐, 경비나 뭐나 다 떼면 한 1,000만원 훨씬 넘지 않을까요? 2,000만원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볼 수는 있겠죠.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독자적인 관측을 통해서 북극곰의 개체수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북극을 갈 수 있는 그런 제트, 수상 스키, 특수 수상 스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없잖아요.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들로 입증할 수 없는 가짜 재앙을 꾸며낸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얼음을 녹이는 원인인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저번 주에 충격적인 내용을 받아들였죠. 녹아내리는 얼음이 곰에게 위협되는지도 알 수 없다. 얼음은 녹아요. 여름철은 여러분 여름이면 얼음이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녹아요. 얼음이 녹는 게 그 북극곰에게 위험이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제가 저번 주에 너무 중요한데 그걸 뛰어넘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가 아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번 주에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관계는 애매하다.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오타입니다. 차이는 인과관계는 강한 상관관계를 요구하지만 두 요인이 강하게 연관된 것 같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더라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상관관계가 아주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곧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 요인의 상관관계는 흔히 제3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재미있는 예가 뭐냐면 아이스크림 소비와 상어 공격 간의 높은 상관관계다. 상어 출현이 아니라 공격이죠. 분명히 두 요인 중 어느 것도 다른 요인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소비와 상어의 공격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높아지면 상어의 출현과 공격 횟수가 같이 높아지거든요. 그냥 우리가 바보 같은 건 뭐냐면 이게 이러니까 얼음이 녹으니까 북극곰은 위험한 거 아닐까? 이게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런 상관관계도 옳지 않다. 지금 이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양쪽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의 요인인 더운 날씨와 추운 날씨에 의해 야기된다. 더운 날씨에 사람들은 해변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누군가는 상어의 공격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인사이트예요. 이게 확 이해가 되시죠? 아,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가 아니구나. 섣불리 이거를 내가 등가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겨울에는 사람들이 거의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바다에서 수영하지 않기 때문에 상어 공격 빈도 또한 낮다. 어떤 요인이 다른 요인의 원인이 된다는 인과관계 얘기를 들을 때는 이 예를 기억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 확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얼음을 녹이는 원인인가요? 그러면 원인이라고 하는 건 인과관계잖아요. 이게 섣부르게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극곰은 차치하고 이산화탄소가 높아져. 그러면 얼음이 녹아. 그러면 이게 그냥 상관관계인지 진짜 이게 인과관계인지 여기에서 말장난을 하거나 우리가 거기까지 깊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의류과학적인 책에서 비판하는 책들을 보면 거기에서도 나타나는 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헷갈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녹아내리는 얼음이 곰에게 위협되는지도 알 수 없다. 이거죠. 녹아내리는 얼음과 곰의 위협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대중이 북극 부근에 사는 모든 북극곰을 헤아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자, 보십시오. 중앙일보에서 이거 보십시오. 2021년 4월 요즘에 점점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하나 나오면은
한국에 기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책에 대한 논지를 같이 써주는 기사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진이죠. 왜? 중앙일보 기자들도 북극곰을 모르거든요. 여러분 지금 비싼 공 마시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똑같은 북극곰 사진이죠. 똑같은 북극곰 똑같은 사진이죠. 지금 세 개가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근데 제목 뽑는 거 보세요. 자, 오마이뉴스. 북극곰 멸종위기와 미국 텍사스 한파 같은 이유라고요? 여러분 멸종위기종. 매년 2월 27일은 세계 북극곰의 날이다. 북극곰이 왜 멸종위기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거다. 누구나 다 안돼요. 지금 얘네들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게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똑같은 사진으로도 전혀 다른 기사를 뽑을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은 사진으로 예를 들어 북극곰 개체수 3만 마리 40년 동안 북극곰 건강하게 잘 자라고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 잘 늘고 있어. 이렇게 뽑아요. 이 똑같은 사진에. 근데 또 다른 언론사는 똑같은 사진에서 정반대의 제목을 뽑아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고지방 식습관 고집하는 북극곰. 기후변화가 멸종 위험 높인다. 이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겨울잠을 자는 곰은 본능적으로 고지방 식습관을 갖고 있는 게 자기의 본능 아닐까요? 그리고 고지방 식습관을 당연히 그렇게 해왔던 북극곰의 역사가 있잖아요. 6천년 지구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얘네들은 계속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왜 그게 기후변화와 멸종 위험에 갖다 붙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관계도 아니죠. 근데 이걸 인과관계로 만들고 있잖아요. 지구온난화의 개발까지. 그러니까 아시아경제나 서울신문도 약간 좀 이상한 기사가 좀 나오긴 하는데 일단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개발까지 북극곰 멸종위기.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여러분 아까 북극곰의 날이 며칠이라고 했죠? 2월 27일? 이제 10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 아닌 예측을 하나 해볼까요? 2월 27일 전후로 우리 한국 언론사에서 북극곰 위기다 이런 기사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언론의 이런 작태가 눈에 보이십니까? 이제 눈에 보이세요? 해빙이 중요합니다. 해빙이 바다의 얼음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논리가 또 뭐냐면 해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아이고 얼음이 녹는 거 막 사진으로 보여주잖아요. 얼음 녹는 건 팩트예요, 여러분. 얼음이 녹는 건 팩트입니다. 근데 해빙이 되니까 북극곰이 위기다? 이런 인과관계로 성급한 인과관계에 우리가 팩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빙이 녹게 되면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널리 퍼져 있는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 여러분 많이 보시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구독하기 버튼 누르신 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뭐 중요하고 유익한 내용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 책에서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사진 보이시죠? 북극곰. 그러면 아이고 빙하도 없고 북극곰 빼짝 말랐고 빙하가 녹기 때문에 그리고 해빙이 없어지기 때문에 북극곰이 위기에 처해있는구나. 그럼 해빙은 왜 녹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럼 탄소는 무조건 나쁜 거니까 2050년까지 2030년까지 탄소 제로 저렇게 하는 정부가 맞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 2017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잡지에 이 사진을 찍었대요. 기억하세요, 이 사진. 자, 이제 어떻게 장난질을 하고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굶주린 북극곰 이미지를 보여드렸죠. 이용하여 이것이 기후변화의 모습이다 라며 그런 식의 주장을 선도해왔다. 선동과 선도 비슷하죠. 그 주장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자 편집자들은 거의 9개월이 지난 후에 왜 그 사진이 곰이 특별히 굶주리고 있는지 모른다고 인정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2월에 북극곰의 날이니까 2월달 표지로 저 북극곰 사진을 찍어놓고 이게 기후변화의 모습이다 딱 박아놨어요. 사람들이 이미 뇌리에 박혔습니다. 근데 9개월 뒤에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 곰이 왜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지 우리도 몰라 라고 인정을 했대요. 이게 기만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북극곰들은 보통 기후변화로 인해 해빙이 녹아 굶어 죽는다는 주장으로 되돌아갔다.
그렇게 인정을 비공식적으로 한 것도 나쁜 놈들인데 다시 자기들의 주장에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작가가 굶주린 곰을 단 한 마리만 발견한 것으로 오늘날 북극곰이 일반적으로 살찌고 건강하다는 수많은 직접적인 증거와 완전히 모순된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아사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독사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탈북민 분들이나 예술가 분들 1년에 너무 슬프게 아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아사한 사람들 사진 찍어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다냐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망해가는 거 여실히 드러나. 여러분 이런 기사를 20년 30년 동안 그런 기사만 보여준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오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유튜브 영상에서 공식 영상에서 제가 몇 가지 갖고 왔어요. 기후변화가 만든 북극곰과 회색곰의 혼혈종 슈퍼곰. 이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이 책에서 나와 있어요. 북극곰은 그 수가 적지만 이 갈색곰이랑 짝짓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기후변화 없으면 이 논지가 성립이 안 됩니까? 바다가 얼기를 기다리는 어미 북극곰의 새끼 지키기 대작전.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후변화의 위기에 잠재식 속에서 이런 프레이밍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바다가 얼기를 기다린다. 자, 목숨을 건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바다의 얼음이 해빙이 녹으면 북극곰에게 위험하구나 라고 하는 거짓말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볼까요? 아, 이렇게 경박하게 웃으면 안 돼. EBS, 이 극좌, 이 선동기구로 전락한 EBS를 보십시오. 특히 얘네들이 지식 채널 2, 아세요? EBS에서 지식 채널 2라고, 음악 깔고, 감성적인 사진 몇 개 두고, 이 감성적인 어떤 산문체로 해가지고, 선동하는 거 있거든요. 물론 100가지면 100가지 다 선동은 아니겠지만, EBS, 여러분 이거 보세요. 생존 위기에 북극곰. 하지만 얼음 덩어리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거 누르면 저작권에 걸려서 이런 선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선동을 여러분. 또 이건 또 어디냐? 이것도 무슨 어디 기구라고 하더라고요. WWF라고 하는 거 미국 프로레슬링이 아니에요. 기후 위기로 사라지는 북극곰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돈 달라 이거예요. 돈 달라. 여러분 돈 달라는 겁니다. 그냥. 기후변화를 막고 녹아내리는 북극에서 북극곰을 지켜주세요.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북극곰 가족을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돈 주라 이거예요. 돈 주라. 여러분 이 과학적인 팩트를 보고 나서 이 유튜브 영상이나 공신력 있다고 하는 단체 이름 하나 앞세워가지고 여러분 이게 기만 아닙니까?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주류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EBS 교육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700km 걸어온 북극곰, 기후변화로 못 먹어서 이렇게 됐다. 아까 이 사진 여러분 보셨죠? 지가 알아요? 여러분, 연합뉴스 이 기자가 이거 퍼날랐는데, 이 주류 언론사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똑똑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주류 언론사에 어렵게 들어가요. 근데 유튜버라고 하는 애들이 본인들이 기자도 아닌데 막 퍼날라요. 그러니까 욕하는 게 뭡니까? 사이버 레카라고 하잖아요. 사이버 레카. 얘들은 막 삐용삐용 하면서 아주 눈살에 찌푸리면서 그렇게 레카들이 사고 차량 막 서로 걸려고 하는 것처럼 무슨 소식만 있으면 사이버 레카처럼 한다. 근데 그 본질상 원조 사이버 레카가 누굴까요? 이런 기사 아닐까요, 여러분? 연합뉴스 이거 번역한 사람이 실제로 봤어요? 봤습니까? 기후변화 없으면 얘기가 안 돼요? 본인이 이 사진이 기후변화인지 이 기자가 이걸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자기가 전화를 해봤을까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곰들이 보인 충격적인 행동. 이게 동족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얘네들이 정말 비정상화가 됐구나라고 했지만
예전부터 북극곰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습성을 같이 나머지 반쪽 정보를 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플라스틱 쓰면 안 되고, 탄소는 나쁜 거고, 이산화탄소도 나쁜 거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MBC 볼까요? 기후변화로 먹이 부족. 술록을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술록을. 아이고, 북극곰이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얘네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술록까지 먹네. 이런 비슷한 그 기사가 타이틀, MBC 이런 타이틀만 바뀌고 언론사가 다 써요. 북극곰 이제 술록을 사냥하는 걸 첫 포착했다. 왜 그럴까요? 영미권에서 먼저 아이고 북극곰 기후변화로 먹이가 부족해서 술록을 공격했다. 이런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언론사들은 그거를 싹 다 자기 로고 붙여가서 제목만 조금씩 더 자극적으로 바꿔가지고 싹 다 그거를 배포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고지방 먹이를 고집한다며. 그렇게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고지방 그런 것만 고집해서 세상에 이제 술록을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자, JTBC 볼까요? 매년 녹아내리는 북극곰의 터전. 2035년에 해빙이 사라지나. 어떻게 이런 여러분 2035년이면 이제 13년 뒤밖에 안 돼요. 그럼 곧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얘네들이 어떤 과학적 근거로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JTBC는 아주 원죄가 많아요. 지금 이 현실에 이 JTBC 원죄가 많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 이거는 오징어 게임 대사 따라하는 거겠죠? 북극곰과 제작진의 추격전.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이건 뭐죠? 해빙이 녹으면 북극곰이 위험하다라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잠재의식 속에 쌓고 있는 썸네일 제목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안 하면 2100년의 멸종. 이게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무책임한 말. 2100년에는 이 기사를 쓴 기자나 우리들이나 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그냥 똥인지 톤지 그냥 쓰는 겁니다. 왜?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북극에 해빙이 많으면 북극곰의 먹이가 되는 물개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추론이 만들어졌고 그 추론은 계속 강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해빙이 없고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의 먹이가 되는 물개가 없어지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 안 돼, 얼음이 녹으면 안 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북극의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 정반대죠. 진실을 볼까요? 해빙이 있는 곳, 특히 수년 동안 아주 두꺼운 얼음층이 있는 바다는 북극해의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가장 근본인 식물성 플라크톤을 성장시키는 햇빛이 수중에 얼마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알죠, 여러분. 얼음이 두꺼우면 햇빛이 들어가야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어야 동물성 플랑크톤이 이거를 먹을 거 아닙니까?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야 물고기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많아지면 물개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물개수가 많아지면 북극곰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이게 먹이사슬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근데 팩트는 뭡니까? 해빙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햇빛이 여과되는 양이 줄어들고 이게 과학적으로 맞나?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차라리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비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걸러서 들으세요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게 더 과학적 사고방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쩔이에요. 쩔이. 예술가. 그러니까 걸러서 들으세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 쉽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얼음이 두꺼우니까 통과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햇빛이 수중에 얼마 들어가지 못하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질 수가 없다. 이게 논리잖아요. 이게 먹이사슬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만약 식물성 플랑크톤이 적으면 그것을 먹고 사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적을 것이고 만약 동물성 플랑크톤이 적으면 물고기도 적을 것이다. 만약 물고기가 적으면 물개도 적을 것이고 물개가 수가 적으면 북극곰 수도 적어질 것이다. 이것이 먹이사슬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해빙이 증가하면 물개와 북극곰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책을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생 살면서 한 번은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제가 왜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런 프레이밍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거짓말 캠페인이 많아질 거고요. 더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을 JTBC, MBC, KBS 다 더 말할 거고요.
더 말도 안 되는 다큐멘터리 넷플릭스 가가지고 사람들 막 몇백만 뷰 이렇게 나올 거고요. 한 번은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논박이 가능해야 돼요. 야, 해빙이 얼면은 물개와 북극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해빙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오히려 식물성 플랑크톤이 줄어들기 때문에 먹이사슬의 논리로 따르면은 이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해빙에 녹고 해빙이 증가하고 이거는 물개와 북극곰 개체수가 늘어나고 줄어나고 이것은 아니야. 늘어나는 게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와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해빙 감소 탓에 북극곰 근친교배 증가로 멸종 위험급. 지금 이 기자는 죄송한데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까요? 이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막 연구하고 이게 아니고 자기가 논문 보고 이렇게 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냥 외국인이 쓴 기사, 영문 기사 그냥 번역한 걸 거예요. 줄어드는 북극 해빙, 힘겨운 북극곰. 1974년 조약 계열로 북극곰 개체수가 이전에 비해 4-5배 증가한 것을 보며 우려할 만한 근거도 멸종 예측에 대한 근거도 확실히 없다. 다음은 여러분 수장 크록포드입니다. 크록포드.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현황 보고를 어떻게 썼냐면 이분이에요. 이게 논문 내용을 발췌한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2007년에서 2015년 사이 여름철 해빙은 1979년과 비교하여 약 38% 감소했다. 그러니까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는 21세기 중반까지도 예상하지 않았던 급격한 감소였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름철 해빙이 이런 패턴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극곰 개체수의 감소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거요. 이게 팩트입니다. 최신 자료죠. 최신 자료. 북극곰 개체수의 감소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 해빙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북극곰은 감소하지 않는다. 이는 여름철 해빙 상태가 USGS 여러분 여기 약자 보이시죠? 생물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북극곰의 생존에 그렇게 아주 절대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해빙 상태는 북극곰 생존에 아주 절대적이지 않다. 여름철 해빙이 현저하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쿠치해 북극곰은 계속 번성하고 있으며 2019년 가을 랭글 섬의 곰에 조사한 결과 2016년 미국의 곰들과 마찬가지로 곰의 개체수는 아주 많고 건강하며 번식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여러분 노르웨이든 어디든 무슨 해든 북극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유별나게 해빙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최신 자료. 얼음 없는 북극에 관한 대부분의 예측은 항상 여름철과 관련돼 있다. 아까 여러분들 제목 보셨죠? 근데 해빙과 북극곰 개체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북극은 여름철에도 얼음이 지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겨울과 봄에는 얼음으로 두껍게 뒤덮여 있었다. 보십시오. 북극곰 갈 길이 없다. 바다 얼음, 해빙이 2050년에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갑자기 북극곰 얘기를 꺼내는 거야. 왜냐면 인간은 의인화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감정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린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만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그와 반대되는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북극곰 개체수의 감소를 예측해왔다. 캐나다 빅토리아의 수장 크록포드 아까 보셨죠? 박사의 노력 덕분에 그러한 과학자들은 북극곰 개체수는 여전히 아주 많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 통계 조사에 의해 나타난 바와 같이 북극곰의 개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수년에 걸친 크록포드 박사의 투쟁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여러분 벌써부터 느낌 오시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크록포드 박사에게는 아주 나쁜 상황이 오고 있었다. 첫째, 크록포드 박사는 수년간 강연이 있었음에도 보호수를 받지 못했으며 그녀가 외부로부터 편파적이라고 비난받게 되자 빅토리아대 강사처에서 제외되었다. 이 사람이 옳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이 환경 탈레반들이 장악한 이 연구비를 얻기 위해서 알고도 침묵하는 그런 많은 과학자들로부터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되다 보니까 왕따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던 중 2019년, 최근이에요 여러분. 2019년 10월 빅토리아대는 그녀가 무려 15년간 유지했던 객원교수 재임용을 거부했다. 답답합니다. 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15년간 유지했던 객원교수 재임용을 왜 거부합니까? 북극곰의 팩트를 밝혀낸 위대한 과학자인데. 근데 대학은 뻔뻔스럽게도 빅토리아 대학은 말과 행동 모두에서 학문의 자유와 학문적 이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세상을 순박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은 야 팩트 체크해볼까? 저 개공교수 저 사람 그러면 과거를 털죠. 야 개공교수 저 사람 뭐 이랬다더만 저랬다고 하더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빅토리아 대학이 이거 이 보도자료 봐봐. 학문의 자유와 학문적 이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지지한다고 하고 실제 사례 이거 봐봐. 그러면 이 여자가 이상한 거지. 이렇게 한다고요. 현재 그녀는 아무 대학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비를 신청할 수도, 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다른 대학 소속 과학자들과 협력할 수도 없다. 크록포드 박사는 대학이 그녀에게 내린 결정을 밀실에서 재판 과정도 없이 행해진 학술적 교수형. 맞죠? 학술적 목을 매달았다 이거예요. 북극 지역에는 여러분 이거는 이누이트족이 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알래스카나 러시아나 10,000명이 넘고 캐나다에서 60,000명이 넘고 그린란드에서 50,000명이 넘는 이누이트족. 이분들이 북극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극곰의 실태를 이분들이 잘할까요? 아니면은 북극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 인터뷰를 보실 거지만 과학자들이 잘할까요? 이 사람들이 잘할까요? 북극곰의 개체수가 많아져서 인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면 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잘할까요? 과학자들이 잘할까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 말리키는 여기서 사는 사람이겠죠? 말리키는 사람들의 주거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사냥은 거주지 내에서만 제한되기 때문에 북극곰은 사람의 방해 없이 수백 킬로미터 달하는 해안선 전역을 돌아다닌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곰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곰을 관찰하는 생물학자는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북극곰은 늘어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걸 체감하고 있는데 생물학자들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남쪽에 살고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과학자들은 남쪽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이곳에 1, 2주 왔다가 다시 내려가죠. 그들은 북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보고 연구비 지원받고 연구비는 어떻게 지원받습니까? 극좌 환경 탈레반의 옳은 목소리를 내줘야 자극적인 기사 제목 뽑을 수 있게 연구 조작해야 이런 자기들이 연구비를 받으니까 자기 이름도 또 뉴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누나부투 주정부 북극곰 공동관리계획 최종안은 2019년 9월에 발표되었다. 인터넷을 샅샅이 검색한 결과 이 결과를 최종적으로 채택한 것에 관한 보도는 한 건뿐이었다. 그걸 누가 찾습니까? 누가 찾아요?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누나부투 주정부는 북극곰이 너무 많아서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북극곰 관리계획 초안을 제출했는데 캐나다 튀리도 총리 아시죠? 나 튀리도 총리 잘생겨서 너무 좋아해. 여러분 그것처럼 너무 심하게 말하면 좀 그렇고 그 사람 머리가 텅텅 비어가지고 극좌 중에 극좌예요. 그 사람 공식적인 커리어가 수영 강사랑 또 뭐가 전부거든요. 튀리도 총리가 지금 있는 캐나다가 극좌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 이 트럭으로 시위하잖아요. 백신 패스 엄청 강하게 시위하지 않습니까? 여하간 캐나다 정부가 아이고 누나부투 주정부에서 북극곰 너무 많아서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인권하는 극좌파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묵살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어젠다랑 맞지 않으니까. 기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 북극곰을 감성적 상징으로 자주 이용하는 것은 기부금을 받으려고 하는 환경운동가들, 독자를 찾는 언론. 왜? 언론사가 독자의 관심을 안 받으면 자기들이 월급을 줄 수가 없잖아요.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 멸종의 두려움을 연구하여 연구비를 매년 받으려는 과학자들의 가장 전형적인 사육 추구 사례 중 하나다. 이러한 엘리트층은 일반적으로 서태평양 산호초와 같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징적인 야생식물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사기 조작에 이용하고 있다. 일반 대중은 이러한 주장을 개인적으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정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연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죠? 해빙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북극곰은 살아남고 큰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논문을 예시를 드는데요. 여기서 또 컴퓨터 모델로 우리가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프로그램 돌려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100년에는 해빙도 없어지고 북극곰도 멸종할 겁니다. 근데 뭐예요, 여러분? 아까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일단 이 기획자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그 기획자의 의도를 갖고 세팅을 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단 프로그래밍 자체를 일단 그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세팅을 한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수억 연구비 받아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 돌렸는데 자기들의 논조와 다른 결과가 나와. 그럼 그거 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되는 책의 대량살상 수학모기는 2017년에 나온 책인데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이거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논문 쓰시는 분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과학주의자분들 여기 계신가요? 과학이면 무조건 믿는다. 목사님 말씀보다 과학자 가운 입으면 무조건 믿는다. 이런 분 있죠. 이거 읽어보세요. 사이언스 픽션. 제가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한 15분 정도 읽다가 말았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과학주의자가 쓴 책이긴 한데 제 표현으로 좀 귀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현대과학의 아주 추악한 부분을 들춰내는 책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넘어갈게요. 21세기의 기후와 북극곰의 생존에 관해 낙관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